안녕하세요. 피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이번 내용은 모공이 연결되는 경우, 모공이 연결된다고요? 그 2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1부는 주로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모공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경우에 그 모공이 연결돼서 흉터가 되는가? 왜 그렇게 될까? 그 일부를 좀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왜 피지 분비가 많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탄력을 잃게 되면서 그 모공 두 개가 붙어가지고 모공이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앞에 일부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부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인위적인 뭔가 시술을 해서 모공이 연결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디 병원 가서 시술 받고 왔는데 모공이 연결됐다. 흉터가 더 커진 거 아닌가? 레이저 부작용이에요. 약물 치료 부작용이에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작용에 관한 글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되는가?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는 그 연결된 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모공이 연결된다 2부도 잘 시청을 하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디 다른 병원 가서 시술 같은 걸 받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걱정,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모공이 연결된다고요. 2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공 때문에 치료받는 레이저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예요? 프락셀 레이저예요. 프락셀 레이저. 프락셔널 프락셀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란색 빔이 여러 개가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공이 연결될까? 우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빔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프락셀 레이저는 뭐예요? 피부를 깎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피성 레이저라고 하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깎는 피부가 이렇게 깎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큰 빔이 이런 게 들어와서.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렸지만 실제로 모공 사이는 간격이 좁겠죠. 그러면 빔이 이 정도 되는 빔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작은 빔이 여러 개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손상이 돼서 이 두 개가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박피성 레이저를 맞으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모공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모공이 연결되는 가장 흔한 경우예요. 코 모공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두 개가 있는데 박피성 레이저를 해갖고 이 두 개를 붙여버리면 이 거대한 흉터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 약물 도포 중에 도트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도트필이 뭐예요? TCA 용액 90% 100%의 용액을 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TCA 용액이 많이 이렇게 피부를 녹여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최악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크로스필이라고 해서 TCA 용액을 피부 안쪽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가 염증이 나면서 이게 두 개가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모공이 붙어버려서 거대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 붙는 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붙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치료를 받고 더 심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이런 도트필이나 프락셀이나 크로스필 같은 박피성 레이저를 하거나 박피성 시술을 하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 염증이 가속화되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쭉쭉쭉 혈관이 들어오겠죠. 이런 혈관들이 막 확장되면서 혈관들이 막 쭉쭉쭉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붉은기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콜라겐들이 어떻게 돼요? 비정상 콜라겐들, 탄력을 소실한 콜라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공이 쭉쭉쭉 더 커지게 되고, 두 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모공의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되고 크기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술한
거는 좋아지려고 했는데 더 넓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레이저의 부작용? 레이저의 문제가 아니고 레이저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환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레이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레이저 부작용이 아니에요. 레이저 결과물인 거지. 우리가 레이저를 했을 때 그 레이저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나온 건 레이저 결과물인 거지 부작용이 아니에요. 레이저를 너무 세게 쐈다? 레이저를 뭔가 문제있게 쐈다? 그래서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될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레이저 부작용인 거예요. 근데 레이저를 정상적으로 쏘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저 작용인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락사를 받고 온 사람들 상당수는 오히려 모공이 붙어서 이렇게 막 모공소 흉터를 많이 만들어 와요. 이렇게 코에다가 이 점점점 돼 있는 모공을 다 붙여와요. 뭐 이렇게 선긋기 한 것처럼. 또는 도트피를 해서 위에를 피부를 그냥 다 훅훅 파갖고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모공 치료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많은 환자들이 그 어떤 수요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도 결과를 내서 매출을 올려보고 병원이 잘 되게 하고 싶어서 트라이를 하다가 그런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환자 그런 모공 상태를 좋아지게 하려고 한 건데 결과물들이 잘 안 나오게 되니까. 근데 뭐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하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박피성 레이저를 하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레이저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레이저를 잘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뭔 말이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이 연결되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뭐 롱펄스 레이저 아니면 뭐 피부 안에 콜라겐을 리모델링 하는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비정상화된 그런 콜라겐들이 다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안에 피부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안에 밑에서부터 살이 차올라오면서 모공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러다가도 피부는 이렇게 모공이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보면 이렇게 스케매틱하게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깊은 모공들이 살이 차면서 이렇게 돼요.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해서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이게 얕아져요. 이렇게. 그래갖고 점점점 모공이 얕아서 평행해지면 그 모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환자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이 콜라겐 양이 많아져가지고 깊이가 얕아지면서 이 모공 두 개가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그리면 이게 약간 이렇게 넓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공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또 시술을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얕아지면서 모공이 점점 낮아져서 평행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공의 특징이 살이 찰 때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좁아지는 개념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살이 차올라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살이 차올라오면서 깊이가 얕아지면서 모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요. 볼모공은 밑에서 살이 차올라오는 것과 측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일어나는데 반해서 코모공은 밑에서부터만 살이 올라오는 게 거의 메인이에요. 옆으로 작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초기에 피부 재생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 살이 되게 빨리 차요. 콜라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뭔가 더 도드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걸 뭐냐면 모공 주변에 살이 튀어 올라온다고 해서 페리폴리큘랄 액센투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 순간적으로 과하게 만들어진 콜라겐들이 올라와 보이는 현상이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있는 콜라겐들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앉아서 정상화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던 피부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겁먹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거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은 피부 재생력이 워낙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레이저 후에 이런 좋아지는 건데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모공 두 개가 연결돼 갖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겁을 먹을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시술 계속하면서 이 부분이 얕아지면서 평평해지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모든 사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코를 봤을 때 모공 두 개가 이렇게 모공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점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현상이 안 생겨요. 큰 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개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전에 코 모공 넓은 게 여러 군데 많이 박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막 온 사방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될 가능성을 엄두해둬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얕아지면서 결국은 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1부에서 자연스럽게 모공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2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조치를 했다가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면 제 생활에서 이런 걸 경험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게 되고 이건 그때 뭐 닥터송이 설명했던 내용이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을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공이 연결되는 경우 1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많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